모의고사 2회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풀이는 8번, 9번, 13번, 20번, 21번, 24번, 25번 이렇게 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8번부터 봅시다. 유리함수가 있네요. (4, 2의 대칭이니까) 식을 정리해서 쓰면 예분의 애가 2니까 2x 이렇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얘를 표준형으로 먼저 바꿉시다. 분모가 여기 되는 값 집어넣어서 8 이렇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일사분면에 있는 그래프의 점 P, 그럼 그래프 개형을 그려볼게. 점근선 4, 2. 양수니까 이렇게 개형이 됩니다. 여기에서 P라는 점을 잡고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Q, 그리고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R 이라고 했을 때 삼각형,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나오겠죠? 이 삼각형의 넓이의 최소값 구하래요. 그럼 삼각형 넓이를 구하려면 이 P좌표가 여기 위에 있다 했으니까 설정하겠지? K, 2 더하기 K-4분의 8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겠네요. 여기다 대입하는 것보다 그냥 주어진 식에 대입합시다. 일반형에. 똑같긴 한데. 넓이 구합니다. 이 길이는 이 높이고 이 길이는 이 x좌표죠. 넓이 구합니다. 2분의 1. 삼각형 PQR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K 곱하기 K-4분의 2K가 되겠네요. 이 약분점하고 K-4분의 K제곱이야. 괜찮지? 여기까지? 그럼 얘는 기본적으로 K가 뭐보다 크지? 4보다 크겠습니다. 이쪽에 그려졌기 때문에 K값의 범위. 그러면 산술기하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럼 K제곱을 얘로 나누면 되겠지? K 쓰고 K제곱 마이너스 4K 쓰고 4K 쓰고 여기다 4 쓰면 이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K 플러스 4 플러스 K 마이너스 4분의 16이 되죠. 그럼 산술계를 쓰면 역수관계가 돼야 되지? 그래서 산술계는 안 까먹었겠지? A 더하기 B 2루트 AB죠. 이 식 이용해서 최소값을 구하면 되니까 K 더하기 4를 K 빼기 4로 바꿔서 뒤에 더하기 8 하면 되겠네요. 여기에서 산술계를 씁니다. 2루트 얘랑 얘랑 곱한 거 사라지지? 그럼 16. 그래서 이 전체 최소값은 8 더하기 8이니까 16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괜찮지? 그 다음에 이제 9번으로 넘어갑시다. 9번은 경우의 수 문제인데 잘 봐. 0, 1, 2, 3, 4, 5 6개의 숫자가 있는데 4개를 선택한대요. 서로 다른 4개 선택하는데 4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6의 배수. 그럼 6의 배수는 우리가 어떻게 확인합니까를 알아야 되거든. 6의 배수는 6이라는 숫자는 2와 3으로 되어 있잖아.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인 걸 찾으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시작하냐면 3의 배수를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3의 배수 판별법을 알고 있으냐 문제입니다.
3의 배수는 각 자리의 수의 합이 3의 배수면 되죠? 그러면 각 자리 숫자 4개를 선택해서 합이 3의 배수가 되도록 먼저 설정하는 거야. 그럼 첫 번째 어떻게 설정할 수 있냐? 0자 들어가는 거. 제일 작은 0이 들어가면서 4개를 선택하면 돼요. 0, 1, 2, 3. 두 번째 0, 1, 3, 5가 됩니다. 0, 1이 들어가는 걸 다 선택하는 거야. 세 번째 0, 2, 3, 4 이렇게 찾아가면 돼. 하나씩. 네 번째 0, 3, 4, 5 이제 0자 들어간 거 다 했거든. 그럼 1자 들어가는 거 1, 2, 4, 5 이렇게 5개의 경우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뭘 만족해야 돼? 이제 이건 이제 무조건 더하면 3의 배수가 됩니다. 합이 6이고 합이 9고 합이 9고 합이 9고 합이 10이 된 걸 찾는 거거든. 그래서 조금 꼼꼼하게 풀어야 돼. 그래서 먼저 합이 6이 되는 걸 찾고 9가 되는 걸 찾고 그리고 얘는 합이 9가 되는 거고 합이 6, 합이 9, 합이 12 이렇게 해서 천천히 찾아가셔야 돼요. 꼼꼼하게. 이거 가지고 이제는 2의 배수. 2의 배수는 결국 짝수란 얘기니까 끝자리, 즉 1의 자리가 0이나 2로 끝나는 경우를 구해야겠죠. 그래서 얘는 또 나눠 풀어야 돼. 이렇게 4자리가 있겠지? 0이 들어올 때와 2가 들어올 때가 달라집니다. 얘는 그냥 나머지 새끼 숫자가 0이 포함되지 않았으니까 0으로 끝나는 숫자는 3팩이겠죠? 2가 들어온 데는 0을 쓸 수 없기 때문에 2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됩니다. 그래서 6가지, 4가지 이렇게 분류해서 얘는 0밖에 될 수 없겠네? 0으로 끝나는 것밖에? 왜? 다 홀수니까. 그래서 그냥 얘는 3팩이 되겠네요. 그래서 6가지. 얘는 0도 있고 2도 들어있고 맞네요. 그럼 0으로 끝나는 건 똑같이 3팩. 2와 4로 끝나는 거 2가지지. 그 다음에 여기 한번 썼다고 치면 여기도 2가지, 2가지, 1가지. 그래서 6가지, 얘는 8가지. 얘는 얘랑 똑같네요. 어떤 걸로 똑같지? 얘랑 똑같지. 그래서 직접 해봐도 되고 0, 3팩 4로 끝났을 때 2로 끝나는 거야. 2가지가 아니라 4로 끝났을 때도 2 곱하기 2 곱하기 1이어서 6가지 4가지. 얘는 0이 포함되지 않았으니까 그냥 하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에 마지막에 1의 자리 올 수 있는 숫자는 2가지 그리고 3가지 2가지 1가지 12가지네요. 이것들을 싹 더해보면 10, 11, 20, 10, 22 30, 22 30, 22를 더하면 52가 나오네요. 이 문제의 핵심은 6의 배수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6의 배수는 3의 배수를 먼저 만족하게 한 다음에 2의 배수를 만족하게 하는 게 더 깔끔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13번으로 갑시다. 유리함수 그래프가 있습니다. fx, f 2-x가 1을 만족할 때 그리고 y는 x 더하기 c에 대한 선대칭일 때 갑자기 그리고 a 더하기 b 더하기 c래요. 사실 여기다가 대입해서 x값, 함수값을 찾아서 풀려고 나온 거긴 한데 그거보다 이 식에 대한 의미를 좀 알고 있으면 조금 더 빠르게 구할 수 있거든. 이 식에 대한 의미를 해석을 하면 잘 봐.
우리가 유리함수 특징 중에 점대칭이라는 성질이 있다고 그랬어. 점대칭 도형. 점을 대칭해서 180도 돌렸을 때 똑같은 모양이 된다는 표현이거든. 그러면 그걸 식으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게 A, B. 내가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게 되면 얘랑 중점이 얘가 되기 때문에 여기를 찾는 방법은 여기에서 2배에서 얘 빼면 되거든. 그래서 2a-x, 2b-y라고 해석이 돼. 확인해볼까? 둘이 더해서 나누기 2니까 맞지. 그러면 식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가 식이 y는 fx라는 식을 이 점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우리가 실제로는 얘를 라지 x, 라지 y로 표현하지. 그래서 얘 스몰 x가 뭐가 되냐면 2a-라지 x가 되고 스몰 y도 2b 빼기 라지 y가 됩니다. 이 식을 이용해서 여기다 집어넣어 버리면 내가 구할 식은 이렇게 돼. 2b 빼기 y는 f의 2a 빼기 x. 그런데 결국 우리가 라지 y는 스몰 y랑 똑같잖아. 다시 정리해보면. 그럼 정리하면 얘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x 플러스 2b라는 식이 나옵니다. 즉 유리함수의 큰 특징이 점대칭 도형인데, 즉 점대칭 도형을 해봤자 이 점에 대해 대칭해봤자 처음 주어진 함수와 같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얘랑 같아요 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 그럼 이렇게 식이 나와요. 넘겨서 정리하면 이런 식이야. x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x 있고 어떤 숫자가 있으면 결국 얘랑의 합 x 더하기 2a 마이너스 x의 합을 나누기 2한 값이 a가 되는 거고, 이 부분 나누기 2하면 b가 나와요. 그래서 a, b 이 대칭점을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의 대칭점은 뭐가 되냐? 얘랑 더해서 나누기니까 이렇게 되죠. 얘 나누기니까 이렇게 되죠. 결국 이 유리함수가 1,1에 대한 대칭이라는 걸 설명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좌표 대입해서 R은 되지만 1 넣어서 F1 값 찾고 F0까지 넣고 F2까지 넣어가지고 찾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유리함수만 특징이니까, 점대칭 도형이니까 알아뒀으면 좋겠어. 그러면 대칭점 알아냈으니까 되게 쉽지? 그럼 fx b 자리에 마이너스 1 넣고 a 자리에 1 넣으면 되겠죠. 그럼 fx가 완성돼요. 중요한 건 이 직선에 대한 선대칭,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면서 우리가 대칭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한 대칭이니까 이걸 여기다 넣으면 되잖아. 그러면 1은 1 더하기 c. c가 0이네. 그래서 A값, B값, C값 다 완성. 그러면 1 더하기 1. B가 마이너스 1이었지? 그리고 C가 0이니까 최종적인 답은 0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20번으로 갑시다. 함수의 개수 구하는 문제인데, x라는 집합이 정수니까 원소날표로 쓰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이 됩니다. 그리고 x에서 x로의 함수고요. 공역도 얘랑 똑같다는 얘기죠. 조건을 봅시다. 가조건 fx와 마이너스 fx 이렇게 되네. 나조건 이게 뭔 표현인지 아시죠? 정의역의 x를 대입해서 나오는 fx 함수값, 결국 얘가 치역이란 얘기야.
치역의 개수가 5개 이하가 되도록 하세요 라는 표현이네. 그리고 이 표현은 뭔 말입니까? 사실 얘도 여기다가 정리하면 이거랑 똑같거든? fx 더하기 fx 이렇게 되잖아. 그럼 뭐야? x의 부호가 반대니까 저 식이네? 여기 자리 0 써있네? 둘이 더해서 나누기니까 0. 둘이 더해서 나누기니까 0. 원점 대칭이구나. 원점 대칭을 표현한 식입니다. 그래서 알아두면 좋아요. 원점 대칭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실제로 대입해도 알 수 있고, 결국 주어진 함수가 봐봐. 첫 번째 x에다가 3을 넣어볼게. 3을 넣으면 f3과 마이너스 f3이 같아요. 3 값이 정해지면 f-3 값도 반대. 원점 대칭이니까 그래프가. 가장 간단한 원점 대칭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x가 3일 때 값이 만약에 2라면 x가 마이너스 3일 때 값은 마이너스입니다. 그 표현이거든. 그래서 결국 f3이 결정되면 f-3 값도 결정된다는 표현이야. 그래서 결국 이 값들은 얘가 결정되면 끝나는 거야. 그렇구나. 이게 이런 표현이구나.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돼요. 그럼 마저 써볼까? 두 번째, x에다가 3부터 넣었구나. 2 넣자. 2는 f-2. 세 번째, x에 1 넣으면 x에 1은 f-. 네 번째, x에 0 넣으면 그래서 f0은 0이야. 지금 원점 대칭이니까 당연히 원점을 지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이렇게 우리가 알아낼 수도 있고 원점 대칭의 식을 이해했으면 대칭. 함수값이 x가 3일 때 값이 정해지면 f가 마이너스 3일 때 값도 정해지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치역이 5개 이하래. 그러면 지금 공역이 총 7개인데 5개 이하가 많겠어? 5개 초과가 많겠어? 즉 5개가 너무 많단 말이야. 그럴 때는 여사건으로 가는 게 낫다는 얘기야. 그러면 전체 함수의 개수를 먼저 구하자. 얘가 대응될 건 당연히 7이니까 7 곱하기 봐봐. 즉 선생님이 말했지. 얘가 결정되면 얘는 한번 그려볼게. x 마3 마이 마1 0 1 2 3 마3 마이 마1 0 1 2 3 이렇게 돼요. 얘들은 얘가 결정되는 순간 선택권이 없게 돼. 그래서 얘는 안 해도 되는 거야. 얘는 0으로 가는 거 확인했고 얘만 갈 자리를 선택하는 거야. 얘가 갈 자리는 하나, 둘, 셋, 넷, 다 0으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함수니까. 그래서 전체 함수의 개수는 7. 얘도 7. 그래서 7 곱하기 7이 돼. 전체 함수의 개수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치역이 6개부터 합시다. 총 치역이 7개까지 있으니까. 치역이 6개가 된다는 얘기는 잘 봐. 얘는 무조건 치역이 돼야 돼. 그러면 생각해봐. 얘가 갈 수 있는 데가 만약에 얘가 이렇게 갔어. 그럼 얘는 이렇게 가야 돼. 어쩔 수 없이. 치역이 지금 3개지? 그럼 얘가 이렇게 갔어. 얘도 이렇게 가야 돼.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갔어. 같은 데 가도. 지금 치역이 6개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결국 생기면 2개씩 생겨. 얘가 가는 순간 얘도 결정돼. 아니면 얘가 0으로 가버리면 아예 안 생기던가. 즉 치역이 지금 1개는 무조건 있고 얘 때문에 생기는 거, 이 원소 때문에 생기려면 치역이 2개씩 생긴다고. 2개씩. 그럼 1개 다음엔 3개, 3개 다음엔 5개, 5개 다음에 7개인데 짝수로는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치역이 6개짜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얘는 치역이 7개짜리밖에 없을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 그러니까 결국 얘가 결정되면 얘도 결정되니까 생길 때 이렇게 2개씩 생긴다고. 2개씩. 2가 결정되면 마이너스 2도 결정되니까. 3이 결정되면 마이너스 3도. 생기려면 2개, 아니면 0으로 가면 아예 안 생기던가. 그래서 최소한 1개는 있고 1개는 있는 상태고 생기려면 2개씩 생겨야 되니까 지금 6개는 나올 수 없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럼 치역이 7개야. 그러면 치역이 7개니까 이젠 다 선택받는다는 얘기잖아. 그럼 얘는 0으로 갔으니까 끝났고. 그럼 얘 먼저 결정합시다. 1이 갈 자리는 하나, 둘, 셋, 넷, 다 0. 선택권이니까 1이 갈 수 있는 데는 6개가 됩니다. 그러면 1이 만약에 얘로 갔다고 치자. 그러면 얘는 선택권이 없어. 얘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얘로 가야 돼. 그래서 2개가 사라져. 그럼 2가 갈 자리는 몇 군데가 되는 거야? 4군데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 2가 여기로 갔다고 쳐. 그럼 얘도 사라져. 왜? 마이너스 2가 여기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나머지 3이 갈 자리는 2군데로 바뀝니다. 3이 가는 순간 얘도 여기로 갈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6 곱하기 4 곱하기 2가 돼요. 그래서 6, 8에 48이에요. 괜찮나? 얘 계산하면 몇이냐면 343이고 답은 얘에서 48을 뺀 결과 295가 됩니다. 이게 함수 개수 구하는 방법이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20번 했고 21번으로 갑시다. 유리함수 그래프 중에서 주어진 식이 얘도 몰라 얘도 몰라 모르는 게 많네. CX라는 그래프는 더 난리야. 이렇게 표현됐어요. GX라는 그래프 해석을 하면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Y는 fx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Y는 fx 더하기 a 3분의 a 이렇게 표현됐죠. 이 안을 보면. 그럼 얘 그래프를 얘로 어떻게 바꿉니까? 라고 하면 x 대신에 얘를 썼으니까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 평행 이동하시고요. y축 방향으로는 3분의 a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이 숫자는 y축으로 평행 이동, 여기는 x축으로 평행 이동. 이렇게 한 다음에 전체 절대값은 뭔 뜻이냐면 전체 절대값의 뜻에 먼저 설명을 좀 하면 y가 음수일 수는 없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만약에 f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됐다고 치자. 이게 y는 fx야. 그럼 절대값 그래프는 x가 y값이 음수일 수 없어. x축 밑에 있는 게 y값이 음수잖아. 얘가 나올 수 없다고. 여기다 찍지 말고 절대값 붙여서 여기다 찍으란 얘기니까 이걸 다 위로 끌어올리란 얘기야.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즉 x축 밑에 있는 부분을 그냥 그린 다음에 y는 fx라는 그래프를 그냥 그린 다음에 x축 밑에 있는 부분을 대칭해서 끌어올리라는 표현이야. 아 그렇구나. 해석은 했으니까 됐고. 그런데 옆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걸 한국말로 바꾸면 y축 대칭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는 y축 대칭이라는 표현이 더 잘 나올 것 같아. 이 표현보다. 근데 이렇게 나와도 알아들어야 돼. 아, x 대신에 1 넣었을 때와 x 대신에 마이너스 1 넣었을 때가 함수값이 같아요. 그게 뭐야? 그래프가 y축 대칭입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면 유리함수가 어떻게 생겼어야 y축 대칭일까? 예상을 해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볼까? 이렇게 돼 있어야 돼. 근데 원래 유리함수 개형은 이쪽 그림이 이렇게 그리는 거잖아. 아, 이걸 대칭해서 끌어올리면 이거네? 아, 결국 이 그래프의 뜻은 주어진 함수가 봐봐. 기본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정근선이 있는 상태로 한번 풀어볼게. 이런 상황이었다고 치자.
그럼 대칭해서 끌어올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Y축 대칭일 수는 없잖아, 죽어도. 아, 결국 Y축 대칭이라는 것은 얘 안에 있는 그래프가 기본적으로 원점 대칭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래야지 위에서 끌어올릴 수 있잖아, 이렇게. 괜찮나요, 여기까지? 음수도 똑같아요. 이걸 올리는 거나 똑같은 거니까. 즉, 절대값이 있는 함수가, 즉 유리함수일 때만이야. Y축 대칭이 되려면, 절대값을 붙였을 때 Y축 대칭이 되려면, 주어진 그래프가 원점 대칭이구나 라고 알아들으면 이 문제가 쉬운 문제가 되는 거야. 이게 그래프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풀이는 간단한데 이렇게 사전 지식이 좀 필요한 것들이야. 그러면 우리가 굳이 식으로 할 필요 없이 대칭점만 비교하면 되잖아. 천 대칭점 y는 fx라는 그래프의 대칭점은 4,2b였어요. 맞죠? 얘를 평행이동하래요. x축으로 얼만큼 평행이동하면, 새롭게 평행이동하면 x4 빼기 a 2b 플러스 3분의 a가 돼요. 그렇게 하면 뭐가 된다는 얘기야? 얘가 원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원점 대칭. 대칭점이 원점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a가 4야. 4 집어넣으면 b는 암산 좀 해볼까? 안 되는구나. 3분의 3은 0. 마이너스 3분의 2겠네요. 그래서 A 값, B 값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물어보는 거 구하시면 돼요. 그럼 fx 완성 좀 해볼까? fx는 x 빼기 4분의 a가 4, b는 이렇게 돼요. 됐죠? fx 완성. 그럼 물어보는 게 f2분의 a, g 3b입니다. 그럼 x에 a에다가 2 넣으니까 f2 구하라는 얘기고요. b에다 얘 넣으라는 거니까 g에 마이너스 2 구하라는 얘기야. fx 완성했지만 gx도 완성해야지. g 여기다 넣어서 식 정리 좀 할까? gx는 절대값 f x 더하기 4 플러스 3분의 3입니다. 굳이 할 필요 없겠구나. 얘를 원점 대칭 시키면 되니까 x분의 4네, 절대값. 맞죠? 원점 대칭인데 굳이 또 여기다 대입해서 풀지 말고 문제 뜻만 이해했으면 됐나요? 그럼 f2 값 구할게요. 2 넣으면 암산 좀 할게가 아니라 답 좀 볼게요. 연산이니까 g 마이너스 2 넣으면요 2네요. 그래서 3분의 2가 됩니다. 아니지. 계산 좀 잘 할게.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2 더하기 빼기 3분의 4. 여기는 2 맞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돼요. 이 유형은 여러 가지를 좀 알아야 돼. 그래서 평행이동한 개념도 알아야 되고 전체 절대값의 뜻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유리함수가 y축 대칭이 되기 위한 조건은 이렇게 원점 대칭이라는 사실까지 알고 있으면 부드럽게 넘어가는데 좀 많이 막힐 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24번 2개 남았네. 잘 들어봐. 대진표 문제입니다. 이렇게 대진표를 완성하는데 그냥 완성하면 편한데 꼭 두 팀 A, B가 결승전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해. 결승전에서 만나야 되는데 그 전에 만나면 안 된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크게 나누면 A라는 팀이 여기에 있을 수 있겠고 여기에 있을 수 있겠지, B라는 팀은. 그래서 지금 총 7개 팀에서 A가 여기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하면 3개의 팀이 더 필요하고 얘는 2개의 팀이 더 필요합니다. 그런 상황이 되겠네? 결국 첫 번째 5개를 3개, 2개로 조나누기 하시면 돼요. 53, 20. 같은 숫자 없으니까 끝이고 그런 다음에 이제 얘가 4팀이지 4개의 팀을 2팀, 2팀으로 나누란 얘기니까
4시, 2시, 그리고 같은 숫자 하나 2팩 됐죠. 여기는요 3개 팀을 2팀 1팀 3시, 1시 같은 숫자 없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돼요. 얘 계산하면 10이고요. 얘 계산하면 3이고요. 얘 계산하면 3입니다. 그래서 10 곱하기 3 곱하기 3인데 지금 내가 A를 여기다 넣었잖아. B를 여기다 넣었잖아. 바꿔도 되지? 그래서 곱하기 2. 여기가 B, 여기가 A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답은 180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마지막 문제 봅시다. 25번. 뭐 조건은 되게 어렵게 보이지만 그래프로 푸는 거죠. 루트. x가 k보다 작다. k분의 3x 마이너스 k에서 k입니다. 루트. 보자. f.gx가 x입니다. 이 무슨 표현이죠? 아, 얘 역함수라는 거구나. 아, gx가 f의 인버스 x입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y는 gx에 대하여 방정식. 즉, 물어보는 게 이겁니다. fx와 gx. 이렇게 풀지 말고, 아, 해석을 다시 하면, 아, 역함수하고 교점 구하라는 얘기구나. 이 방정식을 푼다는 얘기죠? 서로 다른 세 실근.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두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랑 같습니다. 그걸 이해하고 있었으면 y는 fx와 y는 f의 인버스 x의 교점이 3개면 돼요. 그 표현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렇게 풀어? 이 증가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사실 증가함수인지 먼저 알았어야 되는데 선생님 그려봤기 때문에 알겠지? 증가함수거든. 실제 그래프 보면. 그럼 얘는 y는 fx와 y는 x의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해줍니다. 그 표현입니다. 그런데 얘는 그렇던데 얘랑 좀 비슷하게 보이지 않나? 너무 다른가? 결국 x도 바뀌었고 얘도 바뀌었고 얘도 바뀌었으면 이 두 그래프가 원점 대칭이라는 얘기야. 이 두 그래프는 원점. 다른 게 아니라 원점 대칭이에요. 모양을 똑같이 그리라는 얘기야. 이쪽과 이쪽을. 그려봅시다. 그러면 얘를 그리기 전에 표준형을 좀 바꾸자. 얘는 뭐 나왔고. 그러면 그래프를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립시다. 여기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k니까 마이너스 k, 근데 여기서 k가 양이네. 양수네요. k가 양수. 음수일 때까지는 뭐 대충 k를 여기다 찍을게. k,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요.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대충 이렇게 개형을 좀 그려볼게요. 그리고 얘도 마이너스 k 여기 지나고 그리고 k가 대충 여기까지가 직선이 나와요. 이렇게. 얘는 k, 3이니까 이렇게. 그리고 개형은 얘는 뿔뿔.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근데 이 모양과 이 모양이 원점 대칭이라는 얘기야. 아, 모양이 똑같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야지 문제를 풀 수 있겠지? 그러면 교점이 3개라면 y는 x의 교점은 당연히 여기서 하나 나옵니다. y는 x가 이렇게 됐다고 치자. 여기서 하나 나와. 그러면 여기서 하나 나오면 여기서 반드시 나온단 말이야.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의 개수가 1개일 때를 찾으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y는 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오케이, 이게 y는 x의 그래프입니다. 얘 그래프를 얘랑 하나만 만나게 해주세요. 얘는 무조건 하나 나왔으니까. 이쪽에 하나면 이쪽에 하나라는 얘기야. 왜? 원점 대칭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접할 때를 찾겠지. 그래서 얘 루트 마이너스 x k 플러스 3과 x랑 접할 때를 찾읍시다. 양변 제곱, 식정리, 판별식, 아, K가 4분의 13이면 되겠구나. 이게 첫 번째 조건이겠죠? 그런데 또 있을까? 얘가 그래프가 내가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여기가 아니라 K가 여기일 수 있잖아?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두 개의 점이 돼요. 그러면 이걸 벗어나는 순간 이렇게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왜냐면 루트는 2분의 1차라고 생각할 수 있고 yx의 1차야. 1차가 더 빨리 증가하니까 무조건 여기서 하나가 만나게 돼요. 아, K값이 여기보다 이렇게 가면 다시 만나겠네. 한 점에서 만나겠네. 그래서 이 점에 x좌표, y좌표 같잖아. y는 x좌표니까 이거 3,3이야. 아, 그래서 K가 3보다 작으면 되겠네요. 그럼 이렇게 해서 다시 하나 만나겠네. 대신 K의 범위는 양수니까 0보다 크다가 나오겠죠. 이거 최종적인 답입니다. K 값의 범위는 0에서 3 사이 또는 4분의 13이라는 최종적인 답이 나오게 됩니다. 이상 모의고사 2회의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